혹시 믿었던 친구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다가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사이가 멀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 한 잔 기울이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털어놓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믿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라도, 아니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미묘해서 나의 솔직함이 상대방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기도 하고 나의 허물없는 고백이 훗날 나를 찌르는 비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젊은 시절과는 다릅니다. 서로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그 관계는 오래도록 향기롭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곁에 오래도록 남기기 위해 죽을 때까지 입 밖으로 내지 말고 가슴속에만 묻어두어야 할 4가지 절대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4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은 품위 있는 노년을 보내며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감춰야 할 4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나의 구체적인 재산 상황과 돈 문제입니다. 둘째, 배우자나 자식에 대한 치부와 집안의 비밀입니다. 셋째, 아직 이루지 못한 나의 미래 계획과 목표입니다. 넷째, 내가 과거에 베풀었던 선행과 남을 도운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평생을 형제처럼 지낸 두 노인이 있습니다. 김 씨와 이 씨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5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땅을 팔아 큰돈을 벌게 되었고 기쁜 마음에 술자리에서 이 씨에게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게, 내가 이번에 그 땅이 개발되면서 통장에 꽤 큰돈이 들어왔다네. 이제 노후 걱정은 없겠어. 김 씨는 친구가 진심으로 축하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 씨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돈 많은 자네가 사게라며 계산을 미루는 것은 예사였고 사소한 말다툼 끝에는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나? 라며 비아냥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50년 우정은 그놈의 돈 자랑 한 번 때문에 허무하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우정은 안전하신가요? 지금부터 우리가 왜 이 4가지를 목숨처럼 지키고 감춰야 하는지 하나하나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구체적인 재산 상황과 돈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자존심이자 때로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와도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친구 사이의 돈 이야기는 터부시하면서도 막상 좋은 일이 생기거나 반대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 가장 먼저 친구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평소에는 더없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돈 앞에서는 순식간에 표정이 바뀌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랜 친구 모임에서 누군가가 자식의 사업 실패로 집을 줄여 이사 가게 되었다고 한탄을 합니다. 모두가 위로를 건네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눈치 없이 나는 이번에 연금이 올라서 조금 여유가 생겼어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친구에게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저 당신의 근황을 전했을 뿐이지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친구의 마음속에는 축하보다는 박탈감과 시기심이 먼저 싹트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불행에서 은밀한 기쁨을 느끼고 타인의 행복에서 본능적인 고통을 느낀다. 이것은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어느 순간 나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것을 볼 때 사람은 초라함을 느끼고 그 초라함은 곧 당신을 향한 미움으로 변질됩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순간 당신은 친구를 잃고 기생충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돈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공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 당신 주변을 맴돌게 됩니다. 밥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의무가 되고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면 돈도 많으면서 그것도 못 해주냐라는 원망을 듣게 됩니다. 반대로 돈이 없다고 너무 죽는 소리를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동정심에 귀를 기울여 주겠지만 만날 때마다 돈 타령을 하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기운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 서서히 고립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십시오. 친구가 요즘 살림살이는 좀 어때? 라고 물으면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저 밥 굶지 않고 남에게 손 안 벌릴 정도는 되네. 이 정도의 모호한 대답이야말로 당신의 품위를 지키고 상대방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화법입니다. 돈은 조용히 있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는 오직 당신만이 아는 비밀의 정원에 묻어두십시오. 그것이 당신과 당신의 친구를 모두 지키는 길입니다. 둘째, 배우자나 자식에 대한 치부와 집안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가족 때문에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이 속을 썩이거나 아내가 잔소리를 퍼붓거나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를 만나 술 한 잔 기울이며 가족 흉을 보고 나면 그 순간에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시원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내 편을 들어주며 맞아, 자네 남편이 심했네라고 맞장구 쳐주면 위로받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누워서 침 뱉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이 뱉은 그 말들은 공기 중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친구의 뇌리에 고스란히 박제되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됩니다. 어느 날의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남편과 화해하고 다시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친구가 무심코 이런 말을 던집니다. 요즘은 남편이 술 먹고 행패 안 부려. 저번에는 이혼한다고 난리더니 그 순간 당신의 얼굴은 화끈거리고 남편은 친구들 사이에서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남편을 용서했지만 당신의 친구는 당신의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당신이 전해준 피해자의 기억만을 가지고 당신의 가족을 판단합니다.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이 취직을 못해서 걱정이야. 우리 며느리는 애가 너무 되바라졌어. 이런 하소연을 들은 친구는 겉으로는 애고 걱정이 많겠네라고 위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은밀한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은 저 집보다는 낫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돌고 돌아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안주거리가 됩니다. 김 씨네 아들이 아직도 백수라며? 라는 소문이 돌 때
그 소문의 진원지는 바로 당신의 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은 나의 살이요, 나의 뼈입니다. 가족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은 결국 내 살을 깎아먹고 내 뼈를 부러뜨리는 행위입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난 문제는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집안의 문턱을 넘는 순간 그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됩니다. 정말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면 차라리 종이에 적어서 태워버리거나 아무도 없는 산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십시오. 사람의 입은 간사하여 비밀을 지키기보다는 퍼뜨리는데 더 익숙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배우자와 자식을 남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셋째, 아직 이루지 못한 나의 미래 계획과 목표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은퇴 후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싶다거나, 평생 써보고 싶었던 책을 집필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보고 싶은 열망이 우리 가슴 속에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가슴 벅찬 계획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어 입이 근질거립니다. 친구에게 나 내년부터는 시골에 내려가서 집 짓고 살 거야 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나의 멋진 계획을 인정받고 응원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일이 완전히 성사되기 전까지는 절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익은 계획을 말하는 순간 그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이야기할 때 진심으로 너라면 할 수 있어 라고 응원해 주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두려움을 당신에게 투영합니다. 야, 이 나이에 무슨 고생을 하려고 그래. 시골 생활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낭만으로 생각하면 큰 코 다쳐. 그거 하다가 돈만 날린 사람 여럿 봤어.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당신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던 열정의 불꽃은 서서히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가? 내가 너무 무모한가? 라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고 결국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주저앉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당신이 새로운 변화를 통해 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데 당신만 앞서 나가는 것이 싫은 것이지요. 또 다른 이유는 당신 자신의 내면 심리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마치 그 목표를 이미 이룬 것과 같은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동안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 버려서 정작 그 일을 실행에 옮길 동력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만 앞세우고 행동하지 않는 허풍쟁이가 되는 과정이 바로 이렇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결과로 말합니다. 과정은 철저히 어둠 속에 숨겨두어야 합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어둡고 차가운 흙 속에서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 하듯이 여러분의 꿈도 침묵 속에서 단단하게 여물어야 합니다. 책을 쓰고 싶다면 다 출간된 후에 책 한 권을 친구에게 건네주십시오. 시골에 집을 짓고 싶다면 다 지은 후에 친구를 초대해 차 한 잔을 대접하십시오. 그때 친구들이 보낼 경이로운 눈빛과 진심 어린 감탄은 말로만 떠들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닐 것입니다.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라는 말을 들을 때 당신의 노년은 더욱 빛나고 위대해질 것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꿈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입니다. 넷째. 내가 과거에 베풀었던 선행과 남을 도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남을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친구의 급한 불을 꺼주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를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꾸만 옛날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고 특히 내가 남에게 베풀었던 일들을 무용담처럼 늘어놓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그때 김 부장 빚 갚아줘서 그 사람이 제기한 거야. 자네, 내가 그때 도와준 거 기억하지? 이런 말은 절대, 정말로 절대로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선행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 가장 고귀한 법입니다. 내가 베푼 것을 입으로 내뱉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선행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상대방에게 대가를 바라는 빚 독촉장이 되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힘들 때 도움을 받은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고마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만날 때마다 혹은 술만 마시면 내가 너 도와줬잖아 라고 생색을 냅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겠지만 반복될수록 그 고마움은 불쾌함으로 바뀝니다. 그래, 너 잘났다. 내가 갚으면 될 거 아니야. 라는 반발심이 생기게 되지요.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도움을 준 사람이 그것을 계속 상기시키면 도움은 족쇄가 되고 관계는 수직적인 갑을 관계로 변질됩니다. 결국 그 친구는 당신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옛 성현들은 덕을 베풀고도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이 최상의 덕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베푼 선행을 잊어버리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인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마치 강물에 배를 띄워 보내듯이 나의 선행을 흘려보내십시오. 기억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그 빈 공간을 겸손과 침묵으로 채우십시오. 정말로 훌륭한 사람은 자신의 입으로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아니, 남들이 몰라주면 또 어떻습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무엇보다 내 양심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아직 내 내면이 텅 비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은 굳이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향기를 내뿜을 뿐입니다. 꽃이 나 여기 있어요. 나 예쁘죠? 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벌과 나비가 찾아오듯이 당신이 베푼 덕이 그윽한 향기가 되어 사람들을 당신 곁으로 불러 모을 것입니다. 과거의 공로를 훈장처럼 달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 훈장은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흉해질 뿐입니다. 오직 베풀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그 순수한 마음만이 죽는 날까지 당신을 고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친구 사이라도 반드시 감춰야 할 4가지. 기억나십니까? 첫째, 돈 자랑도 돈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재산은 침묵 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며 시기와 질투로부터 우정을 지키는 길은 모함뿐입니다. 둘째, 가족의 흉을 보지 마십시오. 내 입에서 나간 가족의 치부는 결국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며 친구에게 영원한 편견을 심어줄 뿐입니다. 셋째, 미래의 계획을 미리 떠벌리지 마십시오. 설익은 꿈은 타인의 우려와 나의 자만심 때문에 시들어버리기 쉽습니다. 오직 결과로서 증명하십시오. 넷째, 베푸는 예를 생색내지 마십시오. 입으로 뱉는 순간 선행은 빚 독촉이 되고 고마움은 모욕감으로 변합니다. 강물처럼 흘려보내고 잊으십시오.
여러분, 이 네 가지 원칙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제된 언어와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단순히 지갑을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열되 입의 문은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워서, 위로받고 싶어서, 혹은 인정받고 싶어서 자꾸만 무언가를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말수적은 미소 속에 있습니다. 나의 속내를 다 드러내지 않아도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사람. 궁금한 것이 많아도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할 말이 많아도 상대방을 위해 침묵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아마도 지난날의 말실수를 떠올리며 후회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지나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지만 지금부터 흐르는 물은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네 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훨씬 더 평온하고 기품 있게 변할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그 성벽 안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단단한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와의 만남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입안이 텁텁하고 후회스러운 날보다는 하지 않은 말들 덕분에 마음이 충만하고 여운이 남는 날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침묵은 금이고 절제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보석처럼 빛나는 침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지혜롭게 꾸려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더 깊은 지혜를 길어 올리는 힘이 됩니다.